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89세의 나이에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 손자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산책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삶, 불가능하다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한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삶을 바꾼 김하늘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침마다 뼈마디가 쑤시고 몸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라는 절망이 매일 저를 짓눌렀죠. 하지만 지금, 저는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저녁엔 손자들과 공기놀이를 즐깁니다. 대체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언컨대 나이는 절대 장애물이 아닙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여러분의 손을 들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합니다.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손자들과 뛰어노는 기쁨, 산과 바다를 누비던 여행, 아침에 가뿐히 일어나는 단순한 행복을 멀리 두죠.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저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간 한의사로 살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부위들은 마치 우리 몸의 비밀 스위치 같아요. 제대로 켜기만 하면 에너지, 면역력,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궁금하시죠? 이 5부위는 바로 발목, 목덜미, 허벅지 안쪽, 손바닥, 그리고 두피입니다. 단순히 청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위들은 혈맥, 림프계, 신경망이 얽힌 전신 건강의 핵심이에요.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부위들을 주목하세요. 혹시 지금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50년 경험을 믿어보세요. 나이 들수록 이 관리법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주름, 백발, 관절통은 나이 듦의 필연이 아니에요. 적절한 관리로 대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5가지 관리법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여러분, 메모 준비하셨나요? 먼저, 발목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지탱하는 이 소중한 부위, 얼마나 아껴주고 계신가요? 한의학에서 발목은 몸의 뿌리라 불립니다. 전신의 기혈순환이 시작되는 곳이죠. 76세 이수진 할머니가 제 한의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서 계단도 못 올라요.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제 운명인가요? 그녀의 발목은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발목뼈 주변은 부어 뻣뻣했습니다. 평소 발목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당황하며 그냥 물로 씻기만 해요라고 대답했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발목은 단순히 씻는 걸로 끝낼 부위가 아니에요. 수천 개의 신경 말단과 혈맥이 심장, 간,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양 의학도 발목의 순환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죠. 저는 제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발목은 제2의 심장이다. 발목의 근육과 혈관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역할을 해요. 놀랍게도 발목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돕고 부종을 줄이며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50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째, 따뜻한 소금물에 발목을 20분 담그세요. 물은 38에서 40도,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5리터 물에 천일염 1스푼을 넣으면 부종과 근육 긴장이 풀립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되니 주의하세요. 이 과정은 혈맥을 여러 순환을 촉진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필수죠. 80세 최영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0년간 고생했던 다리 부종을 해결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소금물에 발목을 담그니 다리가 날아갈듯 가벼워졌어요. 밤에 쥐가 나는 것도 사라졌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둘째, 발목 회전과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 돌리세요. 그 후 손가락으로 발목뼈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분간 마사지하세요. 발목뼈 아래 오목한 부분을 자극하면 기혈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제 환자 한 분은 이 방법으로 만성 피로를 극복했어요. 셋째, 발목 주변을 깨끗이 하고 완전히 말리세요. 발목은 신발 속에 갇혀 습기가 차기 쉬워.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목과 발뒤꿈치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당뇨 환자라면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79세 박민수 할아버지는 발목 곰팡이 감염을 이 방법으로 해결했죠. 넷째, 보습과 적절한 신발입니다. 샤워 후 알로에 베라 젤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발목에 바르세요. 집 안에서도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건 발목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라면 적절한 신발로 발목 통증을 40% 줄일 수 있어요. 이수진 할머니는 4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이제 손자와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어요. 2년 전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여러분, 발목 관리는 전신 건강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누가 오늘부터 발목 관리 시작할 건가요? 다음은 목덜미입니다. 여러분, 목덜미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고드로만 생각하시나요? 한의학에서 목덜미는 기혈의 문이에요. 면역력과 에너지 흐름의 중심이죠. 77세 정은영 할머니가 한의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매년 겨울 감기와 목 통증으로 고생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선생님, 겨울만 되면 목이 뻣뻣하고 감기에 걸려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녀의 목덜미는 붉고 자극받아 있었고 림프절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목덜미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있어요. 이들은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목덜미를 단순히 냄새 관리 정도로만 생각해요. 강한 향의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거나 반대로 방치해서 세균이 번식하게 두죠. 둘 다 문제입니다. 목덜미의 땀샘은 독소를 배출하는 통로예요. 이를 막으면 독소가 쌓이고 방치하면 세균이 생깁니다. 제 50년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첫째, 천연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비누는 피부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따뜻한 물에 목덜미를 적신 뒤 녹차나 코코넛 오일 비누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자극이 되니 조심하세요.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세요. 목덜미는 따뜻하고 습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부드러운 수건이나 헤어드라이어, 찬 바람로 말리세요. 8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했던 피부 가려움증을 해결했어요. 셋째,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이 든 제품은 피하세요. 저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데오드란트를 50년간 사용했어요.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바르는 것도 좋아요. 넷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입니다. 팔을 들고 반대쪽 손으로 목덜미를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정은영 할머니는 2달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감기 없이 겨울을 보냈어요. 기적 같아요. 목덜미는 면역체계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시작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제 허벅지 안쪽입니다.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그곳엔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허벅지 안쪽은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됩니다. 71세 김영미 할머니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김 선생님, 다리가 아파서 수면제 없인 잠들 수 없어요.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모른대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은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 부위는 혈액의 고속도로예요. 혈액과 림프가 순환하며 독소를 배출하죠. 이곳을 관리하면 간 건강과 다리 부종이 개선됩니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찜질로 순환을 촉진하세요. 따뜻한 수건을 허벅지 안쪽에 10분 올려두세요. 혈관이 열리며 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30초 유지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위아래로 3분간 문지르세요. 따뜻한 오일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넷째,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꽉 끼는 바지는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김영미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다리 저림이 사라졌어요. 밤에 푹 자고 아침이 행복해요. 허벅지 안쪽 관리는 간과 순환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다음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몸의 거울이라 불립니다. 수많은 경혈이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74세 최민재 할아버지는 소화불량과 피로로 고생했어요. 김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어요. 그의 손바닥은 건조하고 굳은 살로 덮여 있었죠. 손바닥을 관리하면 소화력과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첫째, 따뜻한 물에 손을 5분 담그세요. 둘째, 손바닥 마사지입니다. 엄지로 손바닥 중앙을 3분간 원을 그리며 누르세요. 셋째, 보습입니다. 천연 크림으로 손바닥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넷째, 손깍지 끼고 스트레칭 하세요. 손목을 10번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최 할아버지는 2달 만에 소화불량이 사라졌다고 기뻐했어요. 마지막은 두피입니다. 두피는 뇌의 정원이에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된 곳이죠. 78세 윤서영 할머니는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그녀의 두피는 뻣뻣하고 혈액순환이 부족했죠. 두피 관리는 뇌 건강과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첫째, 두피 마사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5분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둘째, 천연 샴푸 사용입니다. 화학 성분은 두피를 자극해요. 셋째, 건조 주의입니다. 샤워 후 두피를 완전히 말리세요. 넷째, 따뜻한 오일 마사지입니다. 주 1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세요. 윤 할머니는 3개월 만에 불면증이 개선되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관리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80세, 아니 90세가 되어도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 손자와 공원에서 깔깔 웃으며 공기놀이를 하고 오후엔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여행을 추억하는 삶. 저녁엔 두통 없이 다리 저림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일상. 꿈 같다고? 절대 아니에요. 저는 89세 현역 한의사 김하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목, 목덜미, 허벅지 안쪽, 손바닥, 두피라는 5가지 신체 부위를 관리하며 삶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를 나눴죠. 이수진 할머니가 다리 부종을 이겨내고 공원을 산책했던 순간, 정은영 할머니가 20년 만에 감기 없는 겨울을 맞이한 기쁨, 최민재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또렷이 부르며 웃던 감동, 김영미 할머니가 수면제 없이 잠든 평온함, 윤서영 할머니가 두통 없이 맑은 하루를 시작한 변화, 이 모든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비결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관리법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 평생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어줄까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자, 마지막 장을 함께 펼쳐봅시다. 우리가 배운 5가지 부위 발목, 목덜미, 허벅지 안쪽, 손바닥, 두피는 단순히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들은 우리 건강과 삶의 활력을 깨우는 비밀 스위치예요. 이 부위들을 꾸준히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피로가 사라지고 심지어 기억력과 기분까지 맑아져요.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고 있죠? 김 선생님, 너무 많아요.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다 실천해요? 걱정 마세요. 제 50년 한의학 경험은 복잡한 이론이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 이 관리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꿈꾸는지 함께 상상해 볼까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깊이 새겨도 좋아요.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기대감을 나눠주세요. 첫 번째 비결은 요일별 집중 관리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다 보면 금세 지치죠. 대신 일주일을 나눠 각 부위에 집중해보세요. 월요일은 발목의 날,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에 발목을 20분 담그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화요일은 목덜미 샤워 후 천연 비누로 씻고 2분간 림프 마사지로 면역력을 깨우세요. 수요일은 허벅지 안쪽 나비 스트레칭과 코코넛 오일 보습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목요일은 손바닥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 3분 마사지로 소화력과 에너지를 북돋우세요. 금요일은 등과 두피 긴 손잡이 브러쉬로 등을 닦고 두피를 5분간 마사지하며 뇌를 맑게 하세요. 주말은 가볍게 복습하며 청결을 유지하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76세 이수진 할머니는 이 방법을 4개월 실천한 뒤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 요일별로 하니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 손자와 공원에서 1시간 산책해도 다리가 가벼워요. 그녀의 눈빛엔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반짝였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어떤 부위로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첫 번째 선택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비결은 5분의 기적이에요. 각 부위 관리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침차를 내릴 때 발목을 돌리고, 점심 후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하면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저녁 책을 읽으며 목덜미를 2분 마사지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89세인 지금도 하루 15분도 안 되는 시간으로 이 모든 걸 실천해요. 80세 최영희 할머니는 5분 관리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5분씩 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됐어요. 다리 부종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녀는 손자와 함께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 장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5분이면 삶이 바뀐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실 건가요? 손 들어보세요. 누가 오늘부터 5분을 투자할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세 번째 비결은 일상 루틴과 연결이에요. 새로운 습관은 기존 일상에 묶으면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때 손바닥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하고, 산포할 때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스크롤할 때 목덜미를 마사지하거나 책을 읽으며 발목을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요 라는 핑계가 사라져. 78세 윤서영 할머니는 산fu 시간에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뒤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선생님, 산fu하면서 마사지하니 잠이 솔솔 와요. 10년 만에 약 없이 푹 잤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74세 최민재 할아버지는 아침 신문을 읽으며 손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뒤 소화불량이 해결됐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 신문 보는 5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어떤 일상 루틴에 이 관리법을 묶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네 번째 비결은 작은 변화에 힘을 믿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버리세요. 제 한의원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분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 관리법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86세 정은영 할머니는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고 20년 만에 감기 없는 겨울을 보냈어요. 김 선생님, 80대에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손자와 공원에서 뛰노는 게 꿈만 같아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93세 박민수 할아버지는 만성 요통을 줄이고 지팡이 없이 동네를 걸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손자와 공기놀이 하는 게 내 하루의 보물이에요. 71세 김영미 할머니는 다리 저림과 불면증을 극복한 뒤 병원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수면제 없이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꿈을 공유해 주세요. 5번째 비결은 꾸준함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작은 습관을 쌓으면 그 변화는 눈덩이처럼 커져요. 저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5분씩 쌓는 단순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발목을 돌리고, 목덜미를 마사지하고, 허벅지를 스트레칭하고, 손바닥을 문지르고, 두피를 어루만지는 그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거예요. 저는 89세에도 여전히 한의원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엔 등산을 즐기며, 손자와 공원에서 공을 차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한 작은 습관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야기로 어떤 불씨가 켜졌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에게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비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깨달음이에요. 이수진 할머니가 공원을 걸으며 웃던 순간, 김영미 할머니가 수면제 없이 잠든 평온함, 최민재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또렷이 부르며 가족과 나눈 미소, 정은영 할머니가 감기 없는 겨울을 맞이한 기쁨, 박민수 할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걸으며 되찾은 자유, 이 모든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어요. 이야기는 건강을 넘어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저에게 이야기는 50년 한의사 생활 속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미소를 떠올리게 해요. 그들의 변화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이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동력이었죠. 여러분에게 이야기는 어떤 가치를 주었나요? 혹시 오랫동안 미뤄뒀던 꿈을 다시 꺼내보고 싶으신가요?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노는 순간, 친구들과 떠나는 가벼운 여행, 아니면 아침마다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단순한 행복.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과 삶을 다시 돌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작은 습관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 5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로 어떤 꿈을 다시 쓰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그 다짐을 공유해주세요. 저와 함께 그 꿈을 응원할게요.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 발목을 돌리며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어. 내일 아침,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미소 짓고, 샤워하면서 두피를 마사지하며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선명하게 지키는 비법을 가져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어떤 부위를 먼저 관리할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김하늘 한의사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